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의사 김상목 원장의 내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3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강의까지 해서 태계학을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이제 독자들은 이제 유교 그러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별로 공부를 하지 않고 옛날 사상으로 그렇게 치부를 하는데 이걸 다시 개발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태계학 또는 유교의 본산지가 이제 성균관 대학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의 도덕 개념을 도덕적인 자아실현 그것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강의도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정말인데 삼성전자가 우리 성균관대학교를 서포팅하는 그래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학재단으로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시대에 맞는 도덕적인 자아실현을 위해서 성균관을 더 번창시켜야 되지 않느냐. 성균관이라는 이제 본산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이제 조선 시대 계속 그래 왔고 좋은 점이 좀 있어요. 우리 심성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뇌 속에 전부 다 심어져 있는 거라고. 문화의식, 문화적인 DNA가 우리 몸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에 잠재력이 있다. 또 어떤 포텐셜이 있다. 잠재력이 있다. 그런 것은 그런 집단 자아의식이 들어있는 유교 사상 때문에 외국 사람이 볼 때 우리를 달리 보게 된다고.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그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또 우리도 잘 몰랐는데 어떻게 코로나 시대를 거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일본 의식구조하고 우리나라 의식구조에 있어서 우리나라 의식구조가 더 포텐셜이 더 발전하고 세계적인 선도 정신 문화를 이루갈 수 있다는 그 잠재력을 우리가 이제 벌써 깨달았다고. 벌써 이미.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 수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통치자나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조회가 지식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장래 앞으로 가는 목표 꿈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랄지 꿈을 이룰 수 있는 개념이랄지 희망사항이랄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고 있잖아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유용한 이제 개념이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강의에서 이어서 태계의 삶과 철학 거기에 이어서 강의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발전되었어요. 유교에서는 초기 유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2의 유교가 성리학이라고. 그때는 그 당시는 그것 보고 이제 신유교라고 그랬다고. 근데 벌써 신유교가 나타난 지 뭐 몇백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우리 국민성에 맞는 우리의 의식구조에 어울리는 4차 산업을 더 이끌 수 있는 복합 문화 개념 중에서 도덕 개념을 계속 이어가야 되고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 제3의 유교를 정립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가서는 유교의 종주국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다고 하게 되면 하는 거야.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지. 그게 이 내 조직의 속성이라고요. 하게 된다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뇌는 말랑말랑하게 잘 변화할 수 있는 뇌 조직의, 뇌 세포의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고 근래에 뭐 20, 30년 됐겠죠. 뇌과학에서 정립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특히 뭐 다음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특히 소아에서 그러니까 태어나 가지고 1살, 2살, 3살, 4살, 5살 유아 시대 또는 유치원 시대, 어린이 시대, 초등학교 초기 시대 자부심이 거기서부터 심어져야 된다고. 그 처음부터서 잘 심어주고 그러면은 창조력이 됐든지 4차 산업을 위한 뇌를 발전시키는 토양을 만든다. 그런 것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유태인 교육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밝혀진 거예요. 유태교가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잖아. 머리가 좋아서 간단히 말해서 자부심이나 창조력이 많이 뇌의 능력이 아주 높기 때문에 유태인이 세계를 제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 것들이 뇌과학의 속성이나 데이터에 의해서 다 유추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고요. 그건 좀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제 나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사서 삼경이란 말도 있고 사서 오경이라고 있고 거기에는 논어맹자도 있고 대학 중형이 있고 소학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오경이라고 춘추 뭐 주역 서경 시경 애기 다 뭐 옛날에 저기 공자님 맹자님의 다 또는 주의 선생의 다 이제 성리학이고 뭐고 퇴계학이고 다 두루두루 논의가 되는 아주 바이블 경전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유교를 보면은 이제 이기설이라고 해서 리 철학 그러니까 이치에 맞는 이치에 만나가면 이제 본심이랄지 양심이랄지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성숙도랄지 자부심이랄지 정체성이랄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기철학이라고 있다. 우리가 참 우리 애는 기가 죽어 있다든가 뭐 양기가 있다든가 우리나라는 양기만 좋아하지 음기 절제하는 음기는 모른 척한단 말이지.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다 그러죠. 뭐 양기만 찾는다고. 음기도 아주 밸런스를 위해서 절제하고 중형을 택해 가서 음기도 중요하잖아요. 왜 양기만 자꾸 강조를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조급하고 빨리빨리 하고 뭐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의식구조 자체를 우리가 공부하고 터득하는데도 공부하면 재밌어요. 모든 것이. 근데 이제 기철학이 있고 이 리철학이 있고 세 번째가 심철학이라고. 심철학을 퇴계 선생님도 많이 공부를 했어요. 이게 심장, 마음 이제 불교에서는 마음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불교에서는. 근데 결국은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속마음. 그래서 심철학이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양명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의 선생이 활동한 그 즈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왕양명이랄지 또는 육상산
그런 분들이 이제 양명학을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양명이라는 건 이제 심철학인데, 근데 이제 퇴계 선생은 양명을 아주 싫어한다고. 마음은 중요한데, 이 양명학 학자들은 이제 같은 명나라 명종 때 이렇게 많이 중국에서도 많이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결국은 이 양명학이라는 것은 이제 심철학을 중요시하는데, 이제 퇴계 선생은 양명학을 비판했다고. 어떻게 비판했냐면, 이 친구들은 리철학을, 리기 철학을 등한시하고, 오직 심만 요구를 한다. 그러니까 나는 퇴계 선생님은 비판한다 이거죠. 근데 이 상당히 후기 조선에서나 일본에서는 양명학이 상당히 세다고, 성리학이 좀 약하고, 또 실학파에서도 이 왕명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고요. 명나라 자체 그 시대에서도 그랬고 많이 유행을 했다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퇴계 선생님이 아주 학적으로나 또는 이제 교육가로서 굉장히 우뚝 솟는 그런 이제 업적을 많이 남기셨는데, 다양성이, 여기 이제 다음에 또 강의가 나오겠습니다만, 다양성이 모자라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대가 되면 무조건 자기가 맞는, 믿고 있는 그런 생각은 자기만 옳고, 그 조금 삐뚤어지고 조금 이제 아류가 있다든가, 그 발전한 이제 이게 돌출되는 그런 학설이랄지 생각은 이제 비판한다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것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퇴계학에서는 특히 이제 주의 선생이 이제 주장하고 그런 것은 이제 우주 만물,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늘천 개념 같은 거, 그런 것을 많이 이제 도입을 했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인간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도를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좀 상당히 이제 원래 공자의 생각보다 더 우주론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적용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신육이라, 그 당시에는 신육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길을 닦는다. 덕을 위해서. 덕이 뭐냐? 간다면서 어지린자라고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죠, 옛날에. 어지린자. 인사상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인의애지신이라고 5가지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인의애지신이 이제 이게 덕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는 길, 수양을 하고 하는 그 도덕 개념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랄지 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의애지신이고 뭐 하늘에서 뭐 나온 그런 학설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인자하고 사랑하고 경외, 존경하고 정신적인 천심과 천심이란 말 하잖아요. 천심이 무섭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덕성과 수성, 수양하는 거, 그런 것이 인식이 유교의 신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늘의 도덕적 근거를 내세운 게 이제 또 유교 사상이란 말이죠. 성리학 사상이고. 그래서 이제 그 맹자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공자 사상을 더 발전시키고 거기에 또 청개념, 마음 개념을 더 많이, 성선설을 또 중요시하고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인이라는 것이 이제 도덕을 가는 길, 공자 사상 또는 성리 사상, 성리교의 사상은 그런 이제 심적인 것이 중요시 되는데 그 신적인 인간의 마음, 심성을 더 확장시켜서 이제 어질인자, 인성이란 말도 거기 인성은 사람 인성일 거예요. 인성교육 그런데 어질인자 인이 아니라 인간의 성, 그러니까 인간성, 그것이 이제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전인교육을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교육을 맨날 입시교육만 하다 보니까 인성교육이 안 좋거든. 그리고 근래에서 또 새로 나온 사상들이 뭐냐면은 예체능계를 거쳐야지 머리가 발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뇌과학에 의해서 또 심리학에 의해서 공부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이 과학적인 데이터랄지 과학적인 발전은 계속 생각이 달라지고 새로운 생각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예체능계가 좀 등한시한다든가 체육이 엄청나게 뇌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대치동에서 외우기만 하면 그래 좋은 대학교 가서 요새는 또 좋은 대학교 가도 능력이 없으면 쳐주질 않아요. 곧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성이랄지 뇌에 대한 능력은 바로바로 발전한다고. 왜? 변화가 빨라지니까 이 시대가. 그런 걸 이제 모르고 있는 부모,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애들한테 처음부터 심어주고 교육시키려고 하면 부모 세대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런 것을 공부하는 사람이 대학교 입시 지나고 나서는 얼마나 공부를 해요. 독서율이 엄청나게 안 좋잖아,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바보 상자 같은, 텔레비전만 보고 아주 거달기식으로 SNS 핸드폰이랑 의존해가지고 그렇게 사면 그게 깊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깊이가 없다든가 그런 것을 나중에 또 유태인 교육, 탈무드 교육에서 또 나온다고 그게. 탈무드가 이제 다음 강의에도 나오겠지만은 이게 상당히 수천 년 동안에 포커스가 뭐냐면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유태교들이 알았기 때문에 현재도 가정교육이랄지 유태교의 창의랄지 독서 그것은 뭐 지금도 꾸준하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태교는 더욱더 발전할 겁니다. 그 인사상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겨내 가지고 예를 회복하자. 그런 게 또 도덕 개념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예를 중요시한다고. 예. 그러니까 그 태도 같은 거 그런 것이 이제 예를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심성이라는 건 원래를 좋았는데 이기심이 자꾸 몸에 끼가 쌓여서 뒤덮여 가지고 이걸 오염시켜 버렸단 말이야. 그런 사상하고 불교 사상하고 어느 정도 조금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그 시대에. 그리고 널리 베풀고 타인을 구제하는 게 인의 사상이 아닌가. 도덕 개념이고 그러니까 퇴계선생이랄지 성리학이랄지 여기 공자 맹자 사상이 다 거기에 귀결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기심을 버리고 함께 아우르는 도리를 예를 갖추자. 이기심을 버리고. 근데 이기심도 너무나 많은 것을 너무나 불교에서 완전히 먼저도 재미있는 이제 단어를 내가 생각나는 것이 적어놨는데 불교에서도 그랬잖아. 건강한 욕망은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욕망, 이제 건강한 이기심, 적당한 이기심은 이제
불교에서나 현대 불교, 서양 불교 또는 현재에 맞는 그런 낱말 중에서 건강한 욕망, 건강한 이기심 그런 것은 허용을 하되 그리고 아주 극심한 탐욕이랄지 너무나 심하면은 함께 어우르는 돌이나 애가 아니다 이게야. 그건 뭐냐면 절제를 하고 포용을 하자 이게예요. 사회생활 하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극기복례라는 이제 한문으로 쓰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뜻이에요. 극기복례가 불교의 무아상하고 어느 정도 우주의 철학하고 통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수양론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깊이 하고 그러면은 양심이나 본심이 그대로 살아 있고 그래서 이제 이치를 안다든가 궁리를 한다든가 그것은 하나의 사유 체제거든. 이제 심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이고 마음을 곧게 하는 게 이제 경이라고 마음이 스스로 자기 통제를 하고 인간의 탐욕을 컨트롤한단 말이지. 그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성리학은 적극적인 활동을 내세운단 말이죠. 적극적으로 산다는 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산다는 것은 서양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 자부심이 강력하고 강하고 올바르고 왜곡되지 않고 가면이 없는 적극적인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으로 통한다고. 질주를 한다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도 수양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외부 사람도 이제 결국은 배려를 해서 그러면 그 자체가 해탈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불교를 아니더라도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결국은 유교에서도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게 조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집단 사고 자아 자부심에서는 관계 문화, 인간과 인간의 관계, 검약을 하다든가 뭐 선비 정신이 있으면 돈을 생각하지 않고 사실 조선 시대는 농사 잘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념하고 또 광공업이 발전한다든가 그게 없지 않아요. 선비는 책만 공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과는 약해가지고 아주 그냥 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과는 굉장히 약하단 말이야. 조선 말기에서 특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뒤떨어진 거 아니에요. 조선 말기에.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도 좀 오래된 책인데 거기도 결국은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이제 태계의 삶과 철학이라는 책에서도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있어요. 비판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사회가 많이 발전했잖아. 동시에 한 400년, 500년 전에 태계하고 그 정도는 안 됐을 거예요. 한 300년 정도 되나요? 400년 전에 태계의 그때 시대상하고 현재 시대상은 엄청나게 차이가 났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할 수 없고 단지 어떤 상태에서 우리 선조들이 노력했다는 것을 참조를 해가지고 거기에 융합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옛날 사상이 우리 심성에 들어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우를 하고 서로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옛날 6.25 사상을 인정해주고 새로운 이제 서양의 심리학도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융합 이제 사고가 생기는 것이 이제 결국은 발전시키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비판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퇴계학에서. 그리고 현실과 부합되는 것을 더 발전시키자. 그러니까 현실이 맞지 않단 말이죠, 현재. 자기 변화의 템포가 많이 빨라지는 시간과 공간의 이 시대에서 아무리 그때 좋은 개념이고 퇴계 사상이라고 해도 지금 많이 뒤떨어졌잖아. 그걸 어떻게 엮어서 억지로 하면은 맞지를 않아요. 이 아구가 잘 안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사회에서 사회 정의의 문제, 노사 문제, 도덕심의 쇠퇴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것을 연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해서 이어받으려면 좋은 걸 하고 부족한 것을 더 덧붙여서 발전시켜 가지고 신유교를 창출해야 되잖아요. 제3의 유교를 창출한다든가. 그 다음에 대중적인 확산이 중요한데 관계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우리나라 심리학 교수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도 찾아봤는데 이게 개인 심리학 또는 개인 자부심의 자심리학이랄지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것만 이제 전공을 하는 그런 글쎄요,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심리학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정신학은 더더구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제 집단 공동체 집단 자아의식이랄지 그런 것은 이제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에서 발전시켜서 그런 것을 해결하면 더 좋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현재 심리학이나 자아심리학하고 같이 이제 조율을 같이 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거에 노자 장자도 마찬가지지만 불교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유교 사상 이제 퇴계학이 됐든지 성리학이 됐든지 좀 더 긍정적이고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을 동시에 곁들여서 추가해서 접목시켜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중요한 건 자아 자부심이나 서양 심리학에서는 집단주의 또는 유교가 자기들이 추구하는 강한 참되고 왜곡되지 않는 올바른 자아 자부심을 발전시키는 그의 대안이 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대신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유교 사상이 선진문화 심리학이랄지 자아 자부심을 발전시키는데 저해 요소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어려움은 고난을 겪었을 때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감해주는 그런 게 본연의 어떤 이제 장점이 있다고.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또 장자나 노자는 여하튼 먼저도 이야기하면 로맨틱한 종교라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럴듯하고 좀 재미가 있고 묘미가 있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런 것도 이제 서양에서도 그런 사고방식이 있긴 있는데 여하튼 퇴계에 대해서는 자아 자부심에 관한 한 서로 모자라고 장점이 된 것은 서로 보완할 수 있지 않나. 두 번째는 융합 학문으로서 우리 사회에 더 서양에서는 도덕
부족한 점이 또 있긴 있죠. 윤리라고 하죠. 도덕보다도 윤리. 그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윤리학이 많이 발전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역시 우리나라가 동양이기 때문에 결국 도덕적인 자아실현이 유교 성향에서 얻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태계학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전공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강의를 끝마치고 더 이야기해봤자 아는 지식도 없고, 또 잘못하면은 헛다리 짚어가지고 전문가한테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한울내과 원장 김상목의 내 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6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제목은 약간의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응용인데, 이제 타이틀은 스트레스 덜 주고받는 체질을 만들자. 근데 아까도 지난번 강의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스트레스 덜 주고받는 체질을 만들자. 근데 우리나라 이제 말이죠. 체질이란 말은 많이 쓴과 동시에 뇌질이란 말은 잘 안 쓰거든요. 머리를, 우리 한의학에서도 머리에 대해서는 또 사회 A상으로 머리가 뭐 좋네, 나쁘네, 미련하네, 영리하네, 스마트하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피하는 이제 유교 사상이 있어서 그러겠습니다만은, 사실 스트레스를 개인이나 개인끼리나 상대방이나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주고받는, 상당히 사회 스트레스라는 것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고 자기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굉장히 이제 반응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예민한 우리나라에서는 더더구나 조금만 서운한 이야기를 했다든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했다든가 무시를 한다든가 그런 말투가 섞여 있으면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주고받는 체질을 만들자. 체질이란 것은 광범위하게는 뇌질도 체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바로 신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체질을 만들자, 뇌질을 만들자 똑같은 말인데, 나의 주장은 뇌질이 차라리 더 정확하고 구체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적된 스트레스 의식구조론에서도 언급했지만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장기적인 그런 의식화된, 그게 이제 누적된 스트레스가 이제 내면으로 응어리진단 말을 하죠. 한이 뇌 속에 응어리져 있다. 그러면 구체적인 이제 구조화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인데, 그러니까 구조화되고 의식화되고 세뇌 당한 셈이 되고, 그런 체질을 만들었을 때 서로 조심하게 서로 대하고 그래야지, 함부로 이렇게 대우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 사회에 정신문화가 각박해지고 서로 짜증을 내게 되고 스트레스를 문턱이 굉장히 낮아져 가지고
그 선진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로서. 그래서 누적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얼굴이 좀 묵뚝뚝한 그런 경향을 보일 수 있고, 표정이 없고, 또 밝은 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인정어린 그런 미소랄지 그런 것도 동양에서는 상당히 좋은 의식인데, 너무나 다정하게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서로 뭐 사기꾼이 아닌가 그래서 방어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각박한 사회가 되면은 서로 사기가 떨어지고 사회 융합이 떨어지고 싸움질만 하고 서로 화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확실한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신문지상에는 중국에서는 이제 생명 경시 풍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길거리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나 또는 혜택을 좀 받고자 하고 이제 호소하는 사람, 또 병자, 쓰러진 사람, 그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그런 책임감이 없어가지고 본체만체 지나간다든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계 개발 국가일수도 그럴 가능성이 많죠. 자기 생존을 위해서도 급박한데 나무 불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대처를 못하지만은, 다행히 우리나라의 의식구조에서는 종교의 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웃 사랑과 자비심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일본만 보더라도 뭐 경제적으로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경직된 자아 자부심이 아주 약한 국민석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 강의에도 이야기했었고, 자존심이 아니라 자부심의 한일 간의 대결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내가 유도를 해서, 뭐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결을 하자. 그래서 우리 정신문화가 적어도 일본 사람보다 낮게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강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또 우리 사회에서는 또 그런 나쁜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잘 안 되면 조상 탓을 한다든가 운명으로 돌린다든가, 그래서 자꾸 마음이 움츠러지고 소극적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회복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고 일상생활하는데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스트레스 의식 구조가 뭐냐? 나는 한마디로 다혈질이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다혈질이 있고 담즙질이 있고 또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담즙질은 이제 웅담이랄지 간이랄지, 간덩어리가 크다, 그러면 용기가 담력이 많다 그러면 담즙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한의학에서 나온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냉정하고 굉장히 그런 침착한 태도고, 흥분이 좀 낮고 느리고, 그리고 의지력이 강하고 용기가 있는 그런 것이 조금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신감이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은 담즙질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는 이제 의식구조의 특징 중에서 적당주의가 많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하면 뭐 무난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요. 그건 이제 우리 의식구조에 불분명하고 확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이제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선진 과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에서는 이제 애매한 것을 수용을 못 합니다. 애매한 것이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고 딱 이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의식구조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피해의식이나 소외된 계층, 그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경제난을 초래한 재벌이나 금융, 정치계,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 응당 책임을 주고 거기에 어울리는 언어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자제를 못하고 감성적으로 항상 자기 습관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되고, 너무나 배타적이고 소심적인 그런 생각과 오만하고 자만심에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은 안 되겠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한편 그렇게 나쁜 역사의식이나 과거를 생각할 때 잡초같이 질기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성이. 그리고 질갱이같이 끈기가 있고 삶에 대한 강한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또 좋은 의식구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의식개혁 또는 내장 운동, 자아 자부심을 올리자, 그런 행동들이나 실천이 결국은 스트레스를 덜 주고받는 그런 의식구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면 생산력도 떨어지고 삶에 대한 보람도 없어지고, 또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한 사회가 되고, 사회가 뻑뻑해가지고 잘 돌아가지도 않고 정신문화가 바닥이 되고 삭막해지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녁이 있는 생활을 즐기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만 더들 것이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문화를 발전시켜야 되죠. 정신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맨날 결과에 대해서만 자꾸 떠든다고. 그러니까 먼저도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자존심의 대결이 아니라 자존감 또는 자부심의 대결로 가자. 그 말은 굉장히 바탕이 있고 기초가 되는 건 아주 그냥 기초적이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내적인 성찰에 의해서 변화하고 깨우치고 해서 그런 단계를 거쳐야지 의식이 발전하지, 맨날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연예인들이 요 사이에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한다든가, 또는 댓글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댓글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판단한 비교 의식에 의해서 생겨나는 자기의 불안감이지, 또는 이제 압박을 많이 가해주고 우울증이 생기고 이제 그래서 자살까지 가는 건데, 그런 어린 나이에 그런 이제 기초가 되는 품성, 예를 들어서 강한 자아 자부심, 그리고 딴 사람에 비교하지 않고 자기의 묵묵하게 이제 예술 활동을 진짜 소화를 시켜가지고 정말 사회에 공헌을 한다든가, 그런 정신이 없으면은 말이죠,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심지가 약하다 이 말이죠. 심지가 약한 사람이 갑자기 로또에 당선된다든가
그러면 로또가 이제 이 심지가 강한 사람은 로또 당선되면 좋은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그렇게 한 편인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맨날 이제 쾌락이나 말이죠. 유흥에 돈을 많이 쓰고 헛되게 이제 추구를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불행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심지가 있는 자기 주체성 그리고 자아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 되면은 그렇게 쉽게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하지. 자기 자제를 해가지고 바로 기진맥진 고갈돼가지고 고독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을 합니까? 그것 보고 이제 사회 건강이란 말을 내가 많이 앞으로 쓸 건데 사회 건강이라는 것은 사회가 의식구조상 아주 약하고 메말라가지고 각 개인 그래야 젊은 이제 연예인들의 못을 박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개인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이 사회 건강. 사회가 건강해야지 개인도 건강해진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으로 자꾸 연구하고 탐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대신 나쁜 것을 이제 이게 반성하고 탐구를 해야겠지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사는 강한 자아 자부심을 기르는 것도 그러니까 결점은 누르고 좋은 것은 자꾸 발전시키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 의식에서 피해 의식을 자꾸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자꾸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진보 세력도 이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말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생산성 능력은 부족하지만 자꾸 투쟁을 해서 너무나 과도한 이제 사업체에서 너무나 과도한 분쟁을 일으키고 노사관계가 나빠지면은 자기도 나빠지고 국가도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이제 공동체 의식이죠. 그런 것이 많이 약해지고 또 공정의 사업주는 거기에 타당하게 직원들한테 베풀어 줘야지. 또 신이 나가지고 뭐 간다는 논리입니다. 사실 그게 동양에서나 서양에서 뭐 거의 비슷한 그런 원칙인데요. 그런 걸 잘 지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주고받는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와 선진국 의식구조가 사실은 달라요. 다르니까 생각이 없고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외국의 사고나 행동이나 의식구조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서양 의식구조가 우리하고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 패턴이나 전통이나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적용시켜야지 그런 또 능력이 있어야지 그게 안성맞춤이지 무조건 외국에서 뭐 잘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과학 계통에는 더더구나 그렇고 그 이공계 계통은 이제 기술이니까 서양의 기술이나 동양의 기술이나 뭐 차이가 없잖아.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똑같아도 되는데 사실 정신문화나 그런 것은 이제 동서양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혼잡스럽고 갈등 그런 것이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동서양이 다루는 의식구조에서 다른 이제 문제점을 나타내는 거
그런 것에 대한 문학 작품이랄지, 그다음에 보편적인 사고 방식에서 이제 다룰 수 있는 그 무엇, 그런 것에 대한 추구가 있어야지, 알맹이가 있어야지. 뭐가 됐든 간에 알맹이가 있어야지 장르가 다르다든가 새로운 개척하는 것이 다르다든가 그런 것 저런 것이 그 내용이 돼야지 노벨 문학상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정신 그런 것을 깊이 있게 넓게 그렇게 적용시키면은 고급 대한민국 국민성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쓰레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를, 아니 과자를 사 먹었으면, 과자를 사 먹었으면 자기를 100% 자기를 위해서 애들이 자기가 과자를 먹는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은 자기가 과자를 샀기 때문에 그걸 100% 쓰레기는 자기가 잘 깨끗하게 치워야 될 거지 않아요. 치워야 되는데 그걸 거리다 막 버리고 그러면 벌써 그거는 자기 책임을 이행을 안 한 겁니다. 그게. 그런 애들이 사회에서 국회의원 되고 뭐 하면은 책임을 질 줄을 모른다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자기 책임이 100%에 해당되는 건데 전부 다 뭐가 세월호가 됐든지 뭐가든지 전부 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을 방기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수준의 사회화 국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국가는 대한민국의 공동체는 대한민국의 국민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싸우기만 하고 말이죠. 그러면은 뭐 나라가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과보를 한다든가 주입식 교육을 한다는 것도 이제 문제고, 자기 자녀들만 여튼 명문 대학교에 보내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교육부 장관부터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국민을 좌절시키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나쁜 의식구조를 척결하고 고치고, 그런데 또 장점이 있으면 장점을 또 살려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뭐 서로 내부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내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서로 스트레스를 덜 주고받는 체질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 구호인데, 그걸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두서없이 강의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